자, 오늘은 제7강. 제7강. 자, 19번부터 시작을 하겠는데요. 주갑사에 전년도 배당은 주당 2,000원이고 배당 수익률은 10%이다 쭉 나와 있고, 항상 정률 성장 모형으로 평가한 이 회사의 적정 주가는 얼마인가 되어 있죠. 자, 이 부분 자체는 보통 계산 문제에 관계된 내용인데, 이 부분은 시험에 잘 나와요. 잘 나오기 때문에 별표를 해둔 다음 확실하게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제일 밑에 먼저 보면 배당 평가 모형이 나와 있죠. 평가 모형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항상 성장 모형이 있고, 성장 모형에는 항상 성장 모형이 있고, 그 다음 제로 성장 모형이 있습니다. 모형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항상 성장 모형하고 제로 성장 모형을 볼 때 이 항상 성장 모형 요 부분을 특히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공식은 똑같은데 요 항상 성장 모형 자체는 제로 성장은 성장이 없다고 보는 거죠. 성장이 뭐예요? 0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 간단하게 응용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 PO 한번 현재 한번 예상되는 주가를 산정해 보시오 이 말이에요. 이때 주가를 산정하는 자체는, 자, 1년 후 우리가 뭐예요? 기대되는 배당에다가 그 다음 요구 수익률에다가 기대 성장률 요걸 뺀 값을 보면 되죠. 그런데 요 자체를 우리가 1년 후 이제 기대되는 거니까 기대 배당 금액 자체는 현재 배당 금액에다가 1 플러스 뭐요? 기대되는 이제 성장 배당 성장률 요걸 한 다음 여기다가 자본수익률에 뭐요? 자, 배당 성장률을 차감해도 답은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로 성장 모형 같은 경우는 참고로 요 자체는 성장이 없다 보는 거죠. 없다 보는 거니까 그냥 성장이 없는 상태에서의 기대되는 요 배당 수익에다가 그다음 자본 비용만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보면 요구 수익률 요 자체와 관계된 내용들 또는 기대 수익률 관계된 내용인데, 요구 수익률 K는 자, 배당 수익률은 말 그대로 기대되는 배당에다가 뭐요? 현재 주가로 나누면 되겠죠. 여기에다가 배당 성장률 요 자체를 더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를 한번 봐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뒤에 가면, 자, SML이라든지, 그죠? 증권시장선 등에서, 자본시장에서는 요걸 우리가 무위험 수익률에다가 플러스, 뭐요? 시장에 기대되는 기대 수익률, 마이너스 무위험률. 되겠네요. 에다가, 그 다음, 곱하기 베타 개수를 곱한 것 같다. 이것도 있죠. 시장 베타. 그 다음 여기서 우리가 요 배당 성장률 요 자체는, 배당 성장률 자체, 이거 자체는 G는 그 다음 사내 유보율에다가 ROE를 곱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사내 유보율은 자, 1 마이너스 배당 성향을 차감한 것과 같습니다. 사내 유보는 무엇을 말하는 거죠? 사내 유보는 회사가 발생한 배당 가능 이익 중에서 배당을 하고 난 회사 내 유보되는 거죠. 그래서 사내 유보율과 배당 성향을 합치면 값이 1이 되죠. 요 자체를 이용한 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보고 우리가 푸는 값이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현재 묻고 있는 것이 이 19번은 요 적정 주가, 요것을 산정해 보세요 하는 문제죠. 자, 이제 한번 봐보죠. 자, 여기서 보면 지금 현재 전년도 배당은 주당 2,000원이었고, 자, 근데 만약에 우리가 기대되는 배당을 줬다면 요 공식 쓰면 되는데, 요거는 지금 현재 전년도 배당이 디오로 볼 때 이걸 지금 현재 2,000을 보는 거죠. 자, 2,000원이었고, 그럼 2,000에다가 뭘 구해야 되죠? 플러스 1 플러스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요 성장률을, 배당 성장률을 더해줘야 되겠네요. 근데 배당 성장률 자체는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요 배당 성장률 자체는 지금 현재 없죠. 없으니까, 자, 이건 다시 나중에 한번 구해봐야 되겠네요. 자, 배당 성장률은 지금 현재 없으니까 구해봐야 되고, 게다가 지금 밑에 보니까, 자, 지금 자기 자본 승질이 또 나와 있네요. 그죠? 요구순위도 지금 현재 없죠. 자, 요구수도 없습니다. 자, 없고요. 지금 현재 그럼 이 두 개를 구해야 되겠네요. 그죠? K와 G를 구해야 됩니다. 그럼 K와 G는 요 공식이나 요 공식을 이용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한번 요 배당, 요 자본수익률부터 한번, 이 요구수익률부터 한번 풀어보면, 요구수익률 어떻게 풀면 되겠죠? 자, 배당 수익률이 지금 현재 10%이고, 요구수익 10%이고, 그 다음, 배당 성장률을 지금 현재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배당 성장률을 쭉 보니까, 요 자기 자본수익률이 있죠? 자기 수익률 있고, 사내 유보율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럼 배당 성장이 지금 현재 얼마예요? 60%입니다. 60%면, 당연하게 사내 유보율은 40%죠. 자, 사내 유보율은 40%가 되고, 지금 자기 자본 수익률은 25%입니다. 25%니까 여기다가 우리가 0.25를 곱해야 되겠네요. 곱하면은 배당 성장률은 10%가 되면 알 수 있습니다. 10%. 10%면 0.1이죠. 자, 되고요. 그럼 여기서 지금 현재 풀어보면, 자, 지금 현재 이게 10%니까 1 플러스 0.1은 얼마 되죠? 1.1 되겠죠. 1.1 되고, 그 다음, 지금 현재 또다시, 지금 현재 여기에 우리가 10% 0.1을 풀어냈습니다. 자, 또 한 번 더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이 요구수익률을 구해야 되겠네요. 요구수익률은 배당 수익률이 10%이고, 앞에 배당 성장률이 얼마였죠? 10%, 0.1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결국 20% 되겠네요. 20%니까 0.2죠. 따라서 요구수익률은 0.2가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요 2000에다가 1.1을 곱하면 2200이 되죠. 2200이 되고 2200을 0.1로 나누면은 답은 얼마 되죠? 자, 22,000이 되겠습니다. 22,000원. 그래서 이 19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전반적으로 알 수 있는 복합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복합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에서는 간단하게 요 자체를 그냥 주면서 풀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기대되는 배당 수익일 때는, 배당 이익일 때는 그냥 바로 분자에 D1을 되겠지만은, 지금 현재를 줄 때는 여기다 다시 1 플러스, 배당, 여기 나와 있는 성장률 더한 값이 들어가야 된다는 걸만 참고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합 문제니까 요 부분을 이해를 하면서 한번 봐두시라 이 말입니다. 상당히 좀 문제가 복합적이죠?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20번. 주갑사는 내년 배당을 주당 500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것도 내년 배당이네요. 그럼 위에 19번은 전년도 배당이 있는데, 이거는 이 전년도 배당인데, 이거는 내년 배당이죠. 바로 내년 배당이 되겠네요. 500원을 예상하고 있다. 자, 그 다음, 이 회사의 현재 주가는 만원이죠. 만원이고, 연간 배당 성장률이 10%입니다. 이때 요구수익률을 풀어라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여기서는 지금 보니까 요 공식을 이용한 내용이죠. 내용인데 묻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K를 풀어라 이거예요. K를 풀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무엇을 묻고 있는 거 잘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PO 현재 주가가 나와 있고, 지금 D1 지금 현재 내년 예상 지금 현재 배당 나와 있고, 그 다음 여기서 이제 요구수익률에다가 자 마이너스 성경해야 되겠죠. 하면 여기다 값을 봅니다. 그대로 공식에다가 내년도 배당이니까 이는 DO가 아니고 D1이죠. D1이니까 그대로 500원이면 되겠네요. 500원을 넣고, 그 다음
자, 현재 주가가 얼마예요? 자, 현재 주가는 10,000원이죠. 자, 그럼 현재 주가가 10,000원이니까 그대로 여기에 10,000원이 가야 되겠네요. 10,000원이 들어가고. 그 다음, 자, 배당 성장률이 10%니까, 배당 성장률이 10%니까, 이게 지금 현재 얼마죠? 이게 지금 현재 0.1이 되겠죠. 1이 되겠죠. 자, 여기에서 이제 이 값을 풀어내는 게 되겠죠. 풀어내면, 자, 지금 현재 물어보는 것은 이 요구수익 풀어라 이거니까. 자, 그대로 뭐요? 요구수익률을 넘기면 K-G는 500 나누기 현재 주가 PO 만이죠. 자, 그러면 요 값을 푼 다음, 요 값을 풀내고, 요 값을 풀내면 이게 얼마? 이게 5%죠. 5%가 되고, 0.05 되고. 자, 지금 이제 물은 것은 이게 아니라 K이기 때문에, 다시 K는 5% 플러스 배당 성장률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럼 배당 성장률이 얼마나 하겠다고요? 자, 10%니까 여기다가 10%를 더하면 되겠죠. 그럼 답은 얼마 되죠? 이는 15%.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자, 4번이 되겠네요. 20번 답은 4번. 그래서 요 두 가지 유형 한번 좀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전 시에도 얘기했지만은, 우리 일반적인 요 시험에 비해서 제가 요 시험에 넣을 수 있는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조금, 문제가 조금 복합적이더라도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 시험에 넣을 수 있는 수준에서 조금 한 단계 위로 많이 업그레이드 했기 때문에 한번 봐두시면 이해가 많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를 이해를 해두면 19번과 20번 정도를 이해해두면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문제가 여러분들은 쉽게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21번 정률, 성장, 배당, 무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내부 자금만으로 조달하고, 자, 이건 위에 있는 가정상의 문제죠. 자, 그 다음 요구 수익률이 뭐보다 배당 수익률보다는, 성장률보다는 배당 수익률보다는 크다 가정한다. 가정상의 문제입니다. 요구 수익률, 재투자 수익률, 사내 유보율, 배당 성향이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자, 이 가정상 문제니까 한번 봐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차기 배당금이나 배당 성장률이 클수록, 자, 그 다음 뭐요? 주식 가치는 상승한다. 그럼 차기 배당금이 뭘 의미하는 거죠? 자, 지금 현재 요거요, 자, 값이. 여기에 이런 것들이 뭐예요? 클수록. 또 여기 클수록 뭐예요? 분모 전체 값이 작아지죠. 작아지니까 당연하게 뭐는요? 주식 가치, 주가는 높아지겠죠. 자, 이게 우리가 3학 내용이고요. 자, 이 그러면 영속적이므로 요구 수익률이 클수록 주식 가치는 상승한다. 한번 봐보시죠. 만약에 요 요구 수익률 자체가 분모에 들어가는데 요 값이 크면 클수록 여기 커지죠. 분모가 커지면 요 자체가 만약에 일정하다 가정한다면 분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주식 가치는 뭐 되죠? 당연히 작아지죠. 자, 그래서 이거는 주식 가치는 상승한다가 아니라 하락한다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다음, 그래서 이 부분 자체는 제가 가정을 이용하고 가정상의 문제와 그 다음 계산상의 공식 문제를 같이 이용을 해서 제가 문제를 만든 이론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22번 다음 자료에 의할 때 CAPM에 들어간 게 보통 뒤에 가면 자본시장선과 정권시장성이 있죠. 뒤에 우리가 뒤에 부분에서 이건 다시 하게 되겠는데요. 주가 구할 때 하게 되겠는데요. 한번 봐두시면, 그래서 제가 이분 자체는 어차피 시험에 한번 꼭 뒤에 가면 나와요, 또. 주식시장에서 나와요. 주식시장에서 나오기 때문에, 말 때 우리가 이게 CAPM, 자본자산 가격 결정 모형이죠. 요 뒤에 가면 이게 SML이 있고, 정권시장성이 있고, 자본시장성이 있습니다. 이거 할 때 우리가 관계된 공식이기 때문에, 요 분을 이용한 분은 반드시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한번 제가 미리 한번 예습 삼아서 해놓은 거예요. 자, 한번 요구수를 구하라. 그럼 요 공식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봐라. 이 말이죠. 요 공식은 그대로 여기에다가 숫자만 대입하면 되겠죠. 자, 무위험 수익률이 지금 현재 얼마죠? 5%. 무위험 수익률이 5%가 됩니다. 되고, 그 다음, 자, 지금 현재, 자, 시장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이 10%죠? 기대 수익률. 시장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이 10%니까 이게 10% 들어가고. 여기에 다시, 무위험 수익률을 다시 차감합니다. 5%를 차감하면, 자, 요 금액 자체를 우리가 해보면 이게, 요것도 지금 현재 5% 되죠? 요까지 풀면 이게 5% 됩니다. 5%.
여기다 이제 베타 계수를 풀어내야 되죠. 베타 계수가 얼마요? 1.8 됩니다. 1.8. 그래서 이제 이것을 풀어내면 그대로 값이 나오겠네요. 풀면 값은 얼마 나오죠? 0.14가 됩니다. 0.14. 따라서 이 답은 14% 되겠네요. 그래서 22번은 한번 별표를 해놓고 후에 다시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증권시장에서 다시 한다 생각하고 옆에 예습적으로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자본시장을 이런 요구수익을 푸는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저같이 한번 이렇게 푸는 방법 한번 먼저 예습 삼아서 미리 한번 소개한 겁니다. 한번 봐두시고 그 다음 23번 자 앞에 제가 그 주가 수익 비율 PER 이 부분은 꼭 봐주시랬습니다. PER은 꼭 봐주시랬습니다. 자 주 행복의 재무 구조가 다음과 같을 때 이 회사의 기대 주가 수익 비율을 구하면 해놨습니다. 이때 요 내용은 우리가 배당 성향이나 요구 수익률 그 다음 요 성장률을 이용한 공식이 됩니다. 조금 영영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주가 수익 비율은 PER 주가 수익 비율 PER은 이렇게 풀 수 있다는 겁니다. 배당 성향 배당 성향은 1-4의 유보율이죠. 유보율 요 자체를 앞전에 그대로 우리가 요구 수익률 K에서 그 다음 이 나와 있는 우리가 성장률 G 요걸 서로 나눈 값으로 풀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공식을 이용한 건데 지금 보니까 자 이때 배당성 이 요구 수익률은 나와 있죠. 그대로 아는 것부터 풀어봅시다. 요구 수익률이 15%니까 0.15가 되고 그 다음 성장률이 5%죠. 5%. 그러니까 0.05가 되겠죠. 그럼 결국 분모는 즉 요구 수익률에서 성장률을 뺀 값은 지금 현재 0.1이 되죠. 1이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위의 공식에서는 요 배당 성향을 지금 현재 이게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요 자체는 우리가 간단한 응용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배당 성향은 자 기대 우리 밑 위에 봅니까? 뭐요? 기대 주식 배당금이 있습니다. 기대 주식 배당금은 지금 현재 2,000원이 되고 그 다음 기대 주당 순이익은 지금 현재 10,000원이 됩니다. 10,000원이 됩니다. 요 부분 자체를 이용해서 푸는 건데 이걸 풀면 요 배당 성향은 0.2가 돼요. 그럼 이걸 풀면은 결국 얼마 나오죠? 답은 2가 됩니다. 그래서 PR은 2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공식도 한 번씩 시험에 우리가 계산 문제로 놓을 때는 주로 PR은 요 공식을 이용한 문제 나오기 때문에 요 부분도 미안하지만 계산 문제로 한번 봐도 됩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는 얼마 이제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 앞부분 자체에서 주로 앞에 제가 우리가 오늘 이제 7강체인데 앞전에 우리 쭉 보면 계산 문제는 주로 이 시장 파트 요 부분에 정권분석 파트에 주로 있기 때문에 한번 봐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주로 요 부분 자체 한번 봐두셔야 되고 앞으로는 계산 문제 많이 없습니다. 요 파트에만 계산 문제가 많이 모여 있어요. 다음 24번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주가 수익 비율이 커지는 요인이 아닌 것 해두었어요. 주가 수익 비율 자, 이 부분 자체가 제가 중요하다고 했죠. 이 부분이 계산 문제뿐 아니라 이론 문제 놓은다면 이렇게 간단히 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공식 한번 이용해 보죠. 자 제일 먼저 요구 수익률 자체는 뭐 할수록 분모는 전체 값은 이 전체 값은 작을수록 주가 수익 비율이 커질 것이고 분자는 전체 값이 뭐예요? 이게 배당 성향이 클수록이겠죠. 그러면 요 주가 수익 비율 자체가 커질 것입니다. 근데 요 부분이 아닌 것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요구 수익률 자체가 말수록 작을수록. 자, 요게 작을수록. 하자 없죠? 자, 작을수록. 그 다음에 사내 유보율 자체가, 사내 유보율 이 자체는 뭐예요? 작아야 되겠죠? 사내유보 작아야, 이게 작아져야 뭐예요? 배당 성향이 커지겠죠? 왜? 배당 성향과 사내 유보율 합반값이 1이니까. 그러면 사내 유보율이 작아질수록 배당 성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럼 답은 2번이 틀렸네요. 그래서 사내 유보율이 클수록이 아니라 사내 유보율이 작을수록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 다음 이익성장률. 요 이익성장률 자체, 이게 배당 성장률, 이익성장률, 이익성장률 같은 말입니다. 요거는 클수록. 자, 그러면은 K에서 G를 뺀 값이 요 G가 커질수록 K가 작아지죠. 진짜 작아지죠? 진짜 작아집니다. 분모가 적어지니까 G는 말수록 클수록. 그 다음 배당 성향. 요 배당 성향 요 자체가 1에서 4내 유보율을 뺀 배당 성향이 클수록. 사실 회사의 유보를 많이 하면 할수록 유보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그만큼 외부의 자금이 유출이 작게 되기 때문에 그만큼 요 자금을 이용해서 더 큰 기업 가치를 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답은 24번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24번 여기까지가 한번 쭉 기본적 분석에 대한 기본적 분석에서의 계산 문제가 되겠고요. 주로 여기까지가 이제 주로 2장 기본적 분석이 주로 계산됩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는 3장 기술적 분석에 들어갑니다. 3장 기술적 분석. 앞전에 봤지만 요 기술적 분석은 주로 시험에 3장은 5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제1과목 경기 분석, 그 다음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이 있는데 제1과목 중에서는 그래서 기술적 분석이 가장 시험에서는 작게 나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3장 지금부터 이제 기술적 분석이 들어갑니다. 자, 이게 5문제가 들어가죠. 근데 가만히 우리가 한번 이 강의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보면 우리 시험은 객관식 문제예요. 물론 이제 이 내용을 정확히 아시려면은 기본서를 이제 우리가 이 기본서 인터넷 강의를 들으면서 한번 쭉 정리해야 되겠지만 우리 시험 문제는 객관식이기 때문에 이 객관식 공부를 할 때는 항상 도표라든지 이런 내용보다는 주로 내용을 물어요. 또 시험에 5문제고, 어떤 분들은 시험에 5문제이면서 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내용을 이해한다 해가지고 도표를 그리고 계속해서 여기에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5문제밖에 안 나와요. 또 객관식이라는 자체가 객관식 표현은 도표 등을 주지 않습니다. 주지 않기 때문에 요 부분 자체는 제가 좀 간략히 설명하면서 우리 시험 놓을 수 있는 부분 자체를 제가 정리를 하는 위주로 하겠습니다. 자, 1번 기술적 분석에서 도표 나왔습니다. 앞전에 얘기했지만 도표, 즉 차트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게 기술적 분석이라고 제가 이미 설명했습니다. 자, 선도표는 매일의 종가를 직선으로 연결하여 매일의 종가를 직선으로 연결하여 선으로 나타낸 도표이다. 그래서 선도표는 말 그대로 선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매일의 이 종가 자체가 쭉 나오죠. 종가 등이 쭉 나오면 이렇게 예를 들어 가격이 쭉 하면 요 제일 주가 흐름의 종가 자체를 이렇게 쭉 선을 연결하는 이런 게 선도표다 이 말이에요. 선도표다 이 말이에요. 자, 제일 주가의 종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통 종가를 갖다가 오후 주로 15시, 3시를 기준으로 하죠. 종가. 이것을 쭉 연결한 도표이다. 이게 선이니까 선도표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도표는 개념만 받으시면 되고, 일본의 봉도표는 전일에 비해 종가가 상승한 경우 흰색 또는 붉은색의 양봉으로 표시한다. 이 보통 보면은 이 미국식이 있고 일본식이 있는데, 다 우리가 보면은 이 봉도표를 나타낼 때는 봉도표의 기본은 이제 봐두세요. 봉도표는 이 봉으로 보는 건데, 우리가 보면 고가가 있고, 그 다음, 대부분 저가가 있고, 그 다음, 우리가 보면 시가. 이 시가라는 것은 제일 그날 첫날 시작되는 가격이에요. 시가가 있고, 그 다음, 종가가 나와요. 보통 이렇게 되는데, 일본식에서는 요 4개 다가 다 그려집니다. 일본식은 다 그려집니다. 그래서 봉도표가 쭉 놓으면, 도표가 쭉 놓는단 말이에요. 이게 봉이 놓으면, 이게 몸체죠, 몸체가 쭉 놓으면, 자, 지금 꼬리가 붙어요. 꼬리가 붙어요. 이때 제일 밑에 있는 것은 뭘 말한다고요? 꼬리 제일 밑에는 저가를 의미하고, 꼬리의 제일 위는 당일 제일 높은 고가를 의미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뭐요? 당일, 자, 시가, 시작 가격을 말하고, 이때 시가는 시작가를 말하고, 이거는 종가는 뭐 한다고요? 이거는 제일 마지막 가격을 의미하죠. 당일에. 그럼 이 자체는 지금 현재 시가가 뭐요? 시작 가격이 종가보다 높죠. 종가보다 높죠. 이 말은 뭐요?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떨어진다는 말 자체를 뭘 한다? 이걸 음봉이라 하죠. 음봉. 음봉이라 해요. 자, 그러면은 주가가 뭐요? 떨어져 보세요. 떨어지면 사람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나쁘니까 보통 어떻게 바뀐다는 거죠? 자, 사람들이 기분이 나빠져서 주가 떨어지면 입술이 파랗게 바뀌죠. 그래서 음봉은 보통 그냥 파란색으로 기록된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은 주가 떨어지면 사람은 죽죠. 죽으니까 뭐 한다고요? 검은정색, 즉 흑색을 보인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주가가 보통 이렇게 떨어져 내려가는 것은 시가보다 종가가 이렇게 쭉 떨어져 내려가는 이런 것은 주로 뭘 의미한다? 주로 입술이 펄해지더라. 파란색이나 뭐요? 흑색, 검은색으로 기록되더라.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현재 똑같은 논리로 자, 고가가 있고 그 다음 뭐요? 시가가 나오고 저가가 나와요. 놓을 때 이 꼬리가 쭉 나와 있는데 만약에 시가가 여기고 고가가 여기면 이거는 뭐요? 고가가 시작가보다 높은 거죠. 이때는 값이 우리가 올라가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걸 보통 말할 때 양봉이라는 거예요. 올라간다 말을 양봉이다 이랬어요. 자, 올라가면 어때요? 얼굴이 뭐요? 기분 좋아서 한잔하고 나면 빨개지죠. 그래서 보통 이거는 우리가 보통 보는 이거는 붉은색 또는 뭐로요? 또 보통 빨간색으로 보인다 그래서 양봉은. 그리고 이때 올라가면 뭐요? 얼굴이 환해지죠. 환해지니까 하얗게 화해집니다. 그래서 보통 흰색 보인다. 이렇게 보통 색으로 표시해줘요. 그래서 이 색에 이 몸체와 꼴을 볼 때 이 몸체의 색깔을 보고 뭘 한다고요? 아, 이게 가격이 올라간다 내려간다. 물론 잘 아시는 분들은 요 자체만 보고도 알 수 있겠죠. 자, 알 수 있겠죠. 시가와 이게 고가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자체를 볼 때 이게 만약에 뭘 되어 있으면요, 하얀 흰색이나 붉은색 같으면은 아, 양봉 시작가보다 뭐요, 이 종가가 올랐구나 이걸 알 수 있고, 이게 만약에 검정색이나 파란색이면 아, 시가보다 종가가 떨어지는 하락세구나 이렇게 보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통 이런 시장에는 올라가는 거니까 주로 우리 보통 매수세라 하는 거고요. 매수 세력이 세다. 주식을 매수하는 힘이 크면 뭐예요? 주가가 올라가죠. 그래서 매수세다 이라는 거고, 주가가 떨어지는 것은 매도자가 팔아 먹으려고 내놓은 판매수량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매도세다 이러는 거죠. 근데 이 주로 이 일본 같은 경우는 이거 설명할 때 나 공통이지만 뒤에 가면 주로 여기 나와 있죠. 자, 하루에 보통 요 폭 있죠. 고가와 저가 요 폭. 요 폭이 있죠. 요 폭. 요 고가와 저가의 폭이 있습니다. 요 고가와 저가의 요 폭. 이런 거 보면서 뭐 한다고요? 아, 이게 올해 이 고가와 저가 폭이 얼마구나. 즉, 일 가격 변동을 알 수 있어요. 하루 주가 변동폭을 알 수 있어요. 폭을 알 수 있고, 이때 보통 요 밑에 나와 있는 요 너비를 가지고 이게 거래량, 즉 거래량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폭이 넓을수록 거래량이 많다 보면 되고, 폭이 좁을수록 거래량이 적었다. 요 꼬리부터 해가지고 위에 꼬리부터 밑에 꼬리까지 길이가 길면 길수록 주가 변동폭이 크다 작다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전에는 특히 이 미국은 주로 결과를 중시해요. 근데 미국식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는 요 시가를 잘 표시 안 해요. 미국식은. 일본식은 요 4개를 다 표시합니다. 근데 미국식은 요 시가를 잘 표시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걸 보통 표시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요거를 표시하는 경향도 많이 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분 자체는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에 한 번씩 그냥 기본 점수로 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체크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 두신 거고요. 이건 꼭 보면서, 혹시 나중에 그림을 보면서 볼 때도 요 내용을 보면서 이해를 하시면 이건 전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편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일본식 봉도표는 전일에 비해 종가가 상승한 경우, 종가가 상승했다 했죠? 종가가 상승했으니까 양봉이죠? 양봉기니까 뭔다고요? 붉은색이나 흰색이 맞죠? 그런데 앞에 여기는 보면 뭐요? 전일이 아니죠. 당일 시가와 당일 종가예요. 그래서 자, 전일의 비해가 아니라 당일의 뭔다고요? 시가에 비해 당일 종가가 당일 시가에 비해서 당일 종가가 상승한 경우 이래야 되겠죠. 그래서 전일 자체 때문에 틀렸습니다. 답은 2항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나와 있는 봉도표는 봉 자체는 전일이 아닙니다. 당일 시가, 종가, 저가, 고가를 쓰면 하는 거예요. 자, 그럼 2번이 틀렸고, 일본식 도표에는 고가, 저가, 종가, 저가 이것이 모두 다 포함됩니다. 일본식은 이게 다 포함된다는 거예요. 포함되지만 미국식 도표는 시가가 주로 반영이 안 됐었어요. 시가가 반영이 안 됐는데 최근에는 시가를 표시하는 경향이 뭐요? 증가하고 있다 이 뜻이에요. 그 다음 삼선 전환도 어떤 것과 같은 점수도표, 이건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점수를 매기가지고 쭉 내기 때문에 이는 매일매일의 뭐요? 주가 변화를 그대로 표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한번 제가 간단하게 한번 넣어본 것이고요. 그래서 점수도표는 크게는 우리가 뭐요? 선도표, 봉도표, 그 다음에 이 뭐요? 점수도표 등이 있는데 여기 보면 특히 뭐요? 삼선 전환도와 같은 주로 이 점수도표는 점수를 따지기 때문에 매일매일의 뭐요? 주가 변화를 그대로 표시하지 않는다는 것만 한번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 시간은 자, 여기까지 한번 봐두시고 오늘 한번 쭉 보겠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다우 이론부터 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보시면은 앞전에 제가 특히 한번 볼 때 그 배당 성향, 현재 가치를 풀어내는 요 공식, 주가를 현재 주가 풀어내는 요 공식 아시죠? 여기에다가 자, 기대 배당에다가 요구 승률에 뭐요? 자, 배당 성장률을 뺀 값, 요것을 가지고 이용한 공식, 요거는 꼭 봐두셔야 됩니다. 요 공식은 꼭 이해해 두셔야 되고, 물론 성장이 없다면 뭐 하겠어요? G를 구할 필요가 없겠죠? 자, 보면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앞에 PR을 이용한 것. 이용한 거 있죠? 이게 뭐였어요? 배당 성향 자체를 뭐요? K-G로 나눈 값. 요것 좀 봐두시고요. 그 다음 한 개 더 보신다면, 이 K를 푸는 방법에 크게 세 가지가 있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G 푸는 방법 봐두시겠습니다. 그 다음 한 개 더, 우리가 기술 분석에서 우리가 특히 요 봉도표를 보는 법, 요거는 기본적으로 봐도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냥 점수 주려고 주는 거예요. 근데 요 부분 자체도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해가지고 특히 이걸 바꿔버리고 하면 틀린 겁니다. 한번 봐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제7강 수업 듣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